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부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하는 투자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절대로 잃지 마라. 단순한 듯해도 사실 투자에 있어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1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점점 더 불확실한 상황이 많아지는 부동산 시장이니만큼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임대 수익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으면서 그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품, 너무 유명한 상품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선 원칙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함께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 군더더기 없는 해설과 친절한 답변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계 해피바이러스 이충민 이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팁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입니다. 이제 진짜로 2016년이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2015년 이맘때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맘때쯤이면은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내년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2017년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15년 말 이맘때쯤 한번 1년 전 이맘때를 살펴보면은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 인상이 바로 12월 달에 한번 인상을 하고 나서 또 바로 2016년 올해 한 3번 내지 4번을 인상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2016년에 뭐 영국에 있는 브렉시트다 아니면은 또 위안화 절하다 중국에 있는 위안화 절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금리 상승을 좀 많이 연기를 했다가 이번 12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맘때쯤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치의 경제 전망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만큼 경제 성장률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것이 한 내년에 2.5% 중반대나 아니면 5% 밑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된 만큼 또 일자리가 좀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내수가 좀 부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 반대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도 또 소형 주택이나 아니면은 개발지에 대한 그런 가격 상승은 또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면 단기 유동 자금이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어느 쪽으로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앞으로 어떻게 시장 변화를 할 것인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연말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 잘 대처하는 방법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7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죠. 네, 올해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시작으로 주택 시장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113 대책 이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서울은 3주 연속 아파트 값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전국의 혼란과 주택 공급 과잉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적용됐습니다. 부동산 114에서는 내년은 저성장 기조 속에 주택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혼재해 거래량이 줄고 집값과 전세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2017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도 중요하겠지만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좀 큰 틀에서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부동산에 좀 가격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17년도엔 또 대선이 있죠. 네. 대선이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라든가 아니면 많은 정책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좀 미리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2017년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계속 2011년도까지는 상승을 했으나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016년 6월에 0.25%를 인하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1.25%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2012년도에 2번, 2014년도에 2번, 2015년도에 2번,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한 번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2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동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1.25%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살펴보면은요. 자,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12월 15일 날 금리가 이제 0.0%에서 0.25%에서 그다음에 0.25%를 인상을 해가지고 0.5에서 0.75%까지 인상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미국 금리가 0.25% 인상이 됐습니다. 한국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하지만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내수 시장이 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들었기 때문에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소득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2017년도에 약 3번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을 두고서 약 한 2분기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인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적인 경제,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경제를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우리가 자산 가치를 증가를 시키면은 실질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과거에 2016년이나 15년도에 소형 평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건축 시장, 분양권 시장으로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던 이 시점에 보면은 가계 소비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난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가계부채 우려 등으로 고려할 때 상승폭은 좀 미국은 3번의 인상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영향이 금리를 인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러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국정 논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10조 이상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내 총 생산이 1,500조 이상인데 10조라고 하면은 0.7%에 해당하는 만큼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국정 혼란이 지나면은 2017년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공약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 2016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그런 선거가 있었는데 그만큼 효과는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나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많아짐으로써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저성장, 노동개혁 등 경제적인 이슈라든가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선거 공약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대선이 부동산에 한번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분 좀 다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개발 공약들이 난무를 했고 그만큼 거기에 따른 편중되는 투자자들 유입이 많았지만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발이 아니고 그냥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이런 되풀이되는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규제 완화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입주 물량이 약 한 37만 6,800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2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IMF가 시작하고 다음에 살펴보면은 이것보다 27만 호 정도 입주 물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2017년도에 나와 있고 또 2018년도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지역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보다도 조금 많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입주 물량은 많은데, 자, 입주 물량만 많으면은 주택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이제 2016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적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좀 집중돼 있습니다. 37만 6,800호 중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많다는 점에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입주 물량이 적지만 서울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가게 되면은 서울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세 가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추석 이후로 한 번도 전세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상승폭은 많이 둔화가 됐지만 전세 가격이 하락한 적은 없었다. 단 송파구 쪽에 올해 8월이죠. 올해 8월 초에 하남 미사지구나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에 입주 물량이 한 번에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많아져가지고 역전세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불과 2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만큼 소진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전세 가격을 살펴보면은요. 2009년 3월 이후에 6년 7개월 동안 그러니까 2015년 말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2016년 11월 들어서
수도권 쪽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하남 미사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라든가 마곡지구라든가 서울 근교에 있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정세를 차지하고 있다.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수도권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2년 7월 이후에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5대 광역시죠. 수도권을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5대 광역시를 살펴보면은요. 2009년 4월 이후에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론을 보시면 서울 인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때문에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2017년도에는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저금리, 하지만 저금리 갭 투자 증가로 인해서 자, 원래는 저금리 시대 때문에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가 될 우려 때문에 자,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월세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고 전세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자,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소형 평형에 대한 갭 투자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갭 투자 증가로 인해서 보합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2017년에도 좀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비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낀 그런 수요층들이 비아파트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전국의 전세 가격은 2009년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56.6%,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는 84%, 연립은 50%, 다세대도 50%, 아파트는 34.6%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입주 물량 증가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 가격에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전세 가격 상승의 여파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의 여파는 비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서울의 다수의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재건축 시장은 2016년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개발 시장은 2017년을 주도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서울의 다수의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멸실과 분양의 물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뉴타운 구역이 해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다수의 재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멸실과 분양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서울시 추정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에 의한 멸실되는 주택이 4만 호 이상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 재건축 시장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멸실되는 주택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및 전매 제한 강화로 인해서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뉴타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은요. 지금 뉴타운이 2002년도에 첫 발표로 인해서 2002년도의 시작으로 2016년도까지 약 700군데 정도가 있는데 서울시에 약 이 중에 300군데 정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뉴타운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는 재건축 시장보다 뉴타운 시장, 재개발 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수의 구역 해제로 인해서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안정 조정 시장에 들어설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에 구역 해제 구역이 많아가지고 희소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돼서 2017년에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시장이 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2017, 2017년도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재정비 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 이를 따라서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구역 해지를 통해서 오히려 희소성이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까지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서울전화 02-341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네. 지금 실거주하는 30평형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예, 내년 초에 유학을 준비 중에 있어서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디지털 단지 역 인근인가요? 어떤 주택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파트 주택? 이름은 네. 우성 에비뉴 아파트고요. 네, 우성 에비뉴. 평형대는 어떻게 네. 되세요? 30평이요. 알겠습니다. 실거주 중인데 일단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가장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점이 가장 예, 궁금하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도를 하는 것이 일단 좋을까요? 한다면 어느 시점이 좋을까요?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죠? 네네. 예, 이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고 볼 수 있네요. 네. 2008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매물인데 이거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단일평형이죠? 네. 이게 104.82제곱미터니까 32평형이라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3억이요. 3억이요. 자,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가요? 알아보셨어요? 예, 요 앞에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예. 한 4억에서 4억 2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억에서 4억 2천 정도요. 예. 그래도 2008년도면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가격이 안 오른 건 아니네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조금 많이 복잡하죠. 이 지역 자체가.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직장은 어디세요? 여의도요. 여의도요. 네. 그러면 유학을 가시는 거예요? 예. 언제 가세요, 유학을? 내년 2월 달에 갈 것 같아요. 내년 2월이면 매도하고 가세요. 네. 왜냐면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2008년도에 준공된 이제 우성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우성 에비뉴 아파트인데 이게 나홀로 아파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지역에 제가 지금 살펴보면은요. 지금 부동산에서 시세가 4억에서 4억 2천 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실거래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3개월 동안 실거래가가 한 개도 없고요. 지금 밑으로 내려보면은 5월 달에 있네요. 실거래가가 6층이 지금 4억 500에 돼 있거든요. 실거래가가. 그래서 4억에서 4억 2천 정도 시세가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유학을 몇 년 가시죠?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갔다 오시면은 가격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커요.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원래 3억에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30평형대 3억에 분양을 받으셨으면 아주 저렴하게 받으신 거예요. 특별히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여의도인데 이쪽에 분양을 받으셔서 거주를 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만큼 저렴하게 분양받으신 거는요. 그런데 4억 2천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도를 조금 축소해 놓고 볼게요. 여기에 거주하시니까 혹시 이쪽 지역을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바로 인근인데 여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한국 수출 기업 국가산업단지잖아요. 1, 2, 3차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자리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약 한 200만 개 정도 있어요. 일자리가. 엄청난 거죠, 일자리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0만 개 중에 대부분 보면은 일자리가 20만 개? 죄송합니다. 200만 개가 아니라 20만 개요. 20만 개가 있는데 이게 일자리가 20만 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만. 말이 안 되죠? 1000만 명이면 서울 인구예요. 서울 인구.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지금 960만 명 정도 되는데 960에서 9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구가 1, 2인 기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보면은 디지털 단지 아파트형 공장이 많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는 직원이 뭐 10인, 50인, 100인 이런 기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1, 2인 기업이 많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의 일자리면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은 아니더라도 용산이나 마포 정도, 여의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맞죠?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들이 주로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요즘 IT 산업 육성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진 않아요. 자, 근데 그렇다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해서 모두 다 높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오히려 광명으로 나갑니다. 광명으로. 그래서 광명의 재건축 아파트가 구로보다 훨씬 비싸요. 자, 그리고 지금 직장이 여의도시죠. 여의도면은 여기에서 소득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 관악구나 아니면 영등포 쪽으로 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억 2천 정도 갔으면은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냐면 이 4억 2천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 좀 알고 계세요? 예,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 이유를 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으면은 내수가 무너지거든요. 내수가 무너지면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강남권, 금액으로 따지면은 물론 강남이 훨씬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은 워낙에 매매가가 비싸니까. 근데 하락률로 100분율로 따지면 이쪽이 훨씬 더 하락률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2월에 가실 거면은요, 올해 지금 매도를 조금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유학 준비하고 계시고 일단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준비하는 만큼 매도하고 움직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 더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학 준비 잘하시고요. 네, 구로 무성 에비뉴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봤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아파트 살펴보고 계세요? 저 금호동에 있는 네. 파크자이 아파트. 파크자이 아파트. 네. 면적은 어떤 아파트 살펴보고 계세요? 25평형 보고 있거든요. 25평형 파크자이 아파트. 알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으세요?
지금 주거하려고요. 주거하는. 알겠습니다. 자, 금호동 신금호 파크자이 아파트 살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주가 1번이긴 하지만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기에 어떤지 여러 가지 여건 살펴주시죠.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매수 타이밍을 좀 지금 잡으셨네요. 네, 여기 뭐 거주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봐요. 네. 근데 아주 좋죠. 위치는 네, 역 위치는 가깝고 또 오래 안 됐고 네. 또 강남도 가깝고 또 용산도 가깝고 뭐 동대문이나 명동이나 이런 지역도 가깝고 네. 위치가 아주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주변이 다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조금 구릉지긴 하죠. 언덕.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 몇 평형 매수 생각이라고 하셨죠? 25평형이요. 25평형이요. 네. 25평형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 6억 2천에서 3천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6억 3천 정도. 네. 6억 3천에서 한 6억 5천 정도라고 예상을 했을 때, 자, 이게 올해 4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주 새 거죠. 그래서 선호도가 좀 갑자기 많이 올랐던 아파트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소형 아파트 20평형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떨어지더라도 약간 아주 잠깐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도를 제가 한번 축소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바로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더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 옥수동, 금호동 이런 지역에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하철 5호선이 신금호역을 바로 역세권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은 바로 뭐 동호대교나 이런 한남대교를 건너면은 바로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에 대한 이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에 뭐 왕십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보면 바로 용산, 그 다음에 북쪽으로 보면은 뭐 시청이나 명동까지도 바로 뭐 차량으로 약 한 15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역하고도 가깝고요. 사실은 이게 언덕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 강남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세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서 아예 매수를 해버리자 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요. 또 용산도 가깝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은 주거시설이 아주 쾌적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직장을 두신 분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요. 여기 또 동대문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입이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뭐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좀 많이 불안하시죠? 네, 왜냐면 네. 맨 처음에 한 5억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이게요, 5억 정도 분양가죠, 분양가. 네. 어.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고 자, 5억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6억 3천 정도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지역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비교 대상으로 마포를 봅니다. 마포를 보는 이유가 마포도 뭐 보면은 마포 같은 경우 상암 DMC나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포보다는 솔직히 아현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봐요. 입지 여건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단기적으로 5억부터 시작해서 6억 3천까지 갔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최고가는 계속 갱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억일 때부터 계속해서 보셨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매수하자라는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금호동 신금호 파크자이 아파트 일단 거주 목적이 1번이다라고 하니까요. 매수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수 또는 매도 시점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궁금증 주셨습니다. 이제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앞으로 2017년 어떠한 결정을 더 내려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세미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7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슈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입니다. 잠원빌딩 3층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도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더욱더 이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좀 이러한 부분을 포인트로 맞춰서 준비를 했다. 어떤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목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사역 4번 출구에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2시부터 4시까지 목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007년 경제와 부동산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많은 부분을 배우고 가셨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향후에 경제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 그 다음에 대내적인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 가지고 한번 살펴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들 하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모두 다 하락하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조금 선별적으로 상승할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강연. 2017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슈 목요일 날 준비된 강연이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번호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영등포구 신길동에 네. 76평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네. 한 3주 전쯤 해제가 됐어요. 네네. 네. 근데 그거를 파는 게 난지 음. 아니면은 신축을 하든 뭐 재건축을 하든 네. 세를 받는 게 난지 그걸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주택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예, 2층 단독주택이세요? 네, 2층 네. 단독주택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어디 인근이다 또는 주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영신초등학교 인근이에요. 영신초등학교 인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역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었고 기대했었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네.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뉴타운이 된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해제가 돼서 좀 네.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어요. 네네. 지금 여기 보면은 신길 뉴타운이에요? 네네. 신길 뉴타운. 이쪽에 영신초등학교면은 1구역? 예, 아, 1구역이에요. 1구역 맞죠? 네네. 영신 영신초등학교 근처. 예, 영신초등학교 근처. 네네. 자, 그래서 이게 신길 뉴타운이 지금 신길 뉴타운이 이거 언제 76평이라고 하셨죠? 네네. 76평. 76평을 이거 언제 사셨어요? 2003년경에 2003년이면은 구역 지정되기 바로 전에 사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겠네요. 이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4억 8천 정도에 구매했거든요. 4억 8천이요? 네. 4억 8천. 지금은 얼마 가요? 뭐 한 3.3제곱미터당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 않나요? 예. 1,800에서 2천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한 15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공시지가만 해도 한 8억 4천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자, 근데 네. 자, 이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오른 걸로 만족 못 하시죠. 어차피 아파트 이걸 가지고 뉴타운이 제대로 됐으면 네. 아파트를 두 채는 받았을 거예요. 네네. 예, 두 채를. 왜냐하면 평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권리가액 같은 것도 상당히 높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제가 봤을 때 요거를 지금 2층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얼마 나와요? 여기 거주하세요? 거주하면서 예,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에요? 거주하고 있지 않고요. 예, 예. 보증금은 한 2억 5천에 보증금 260만 원 정도 나와요. 2억 5천에 월세 얼마요? 260 정도 받고 있거든요. 아, 월세가 좀 약하네요. 아무래도 오래됐겠죠. 예. 왜냐면은 40년 재건축이나 정도 됐어요. 뉴타운이 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법적 규제가 들어가요. 즉 거의 신축을 못 하고 개축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건물에 대한 노후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라매역 7호선 신풍역 이 일대로 인해 가지고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16개 구역으로 나눠져요. 맞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2구역이나 완전 해제가 됐고 3구역에서 4구역 정도도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해제가 됐죠. 네. 예, 2주에서 3주 정도 됐는데, 자, 요거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아니, 자금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컨설팅을 받아서.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도는 지금 2천만 원 정도면요. 네. 2천만 원 정도면은 지금 여가구는 가깝지 않죠. 1구역이 여가구는 멀거든요. 예, 한 걸어서 10분 정도는 걸려요. 그렇죠. 신길역까지. 예. 그러면은 집가 이 땅값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2,500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2,500이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네. 지금 보면은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은요. 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네로 이주를 해야 돼요. 네네. 이주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들어와요? 신축업자가 들어옵니다. 네. 지금 1구역, 16구역, 15구역, 1구역은 아니지만 15구역, 16구역은 지금 다세대 주택 많이 짓고 있죠. 네. 예, 그게 왜냐하면 여기 이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매수해야 되니까 어차피 3년에서 4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로 가냐? 여의도로 못 갑니다. 집값 비싸서.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쪽 다세대로 가니까 급격하게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 3년 정도는 무조건 좀 보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예, 2, 3년 정도 보유를 하시고 네. 그때도 제가 여기 방송에 있을 거니까 네. 그때 지나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한번 주세요. 예. 예,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딱 좋은 시점에 사서 네, 큰 가격 상승을 이미 확인을 하셨습니다. 뉴타운 해제가 돼서 일단 개발 지역으로 해제가 돼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여유 자금이 가능하다면 추가 보유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 더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 참여 샵 8289번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여윳돈이 한 1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강남이나 용산 쪽으로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그런데 저는 용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예, 아파트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전세 끼고 빌라를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떨까 싶어서 궁금해서요. 용산이 꽤 넓습니다. 혹시 살펴보신 데 있으세요? 예, 제가 뭐 방송에 좀 나오는 그 삼각지하고 원효로 원효로? 서창동 이런 지역으로 알아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1억 정도의 투자 자금 용산 쪽을 먼저 살펴보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투자처를 찾는 게 적절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제가 일주일에요. 네. 일주일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분 중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5천만 원, 1억을 가지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용산을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만큼 용산에 대해서 이슈가 많고 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우리가 113 대책이 나오기 전에요. 부동산 쪽 관심 많으세요? 많죠. 네. 113 대책이 나왔는데 이때 37개의 조정구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전매 제한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네. 전매 제한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공 분양 같은 경우, 공공건설 같은 경우는 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를 못 하고요. 민간건설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상은 1년 6개월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냐면 왜 나왔냐면 청약 경쟁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셌죠. 어디 센 데는 2,000대가 넘었어요. 2,000대 1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분들이 이때 당시엔 6개월이었거든요. 네. 전매 제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 같은 경우 청약 통장이 있고 돈이 5천만 원, 1억 정도만 있으면은 내가 당첨만 되면은 프리미엄이 몇 천에서 몇 억이 붙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다 이런 데 투자를 안 하시고 다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전매 제한에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5천만 원, 1억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시까지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중도금 대출 막혔죠. 잔금 대출 막혔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어차피 하락을 할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5천만 원, 1억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다시 용산이나 강남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용산 같은 경우 아까 용산이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접 이제 발품을 파신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쪽 알아보신 부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매력 있다라고 봐요. 자, 그 이유는 많은 방송에서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군 기지가 자, 2017년 말까지 이전을 다 이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용, 이게 공원이 만들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업무 지역이 조성이 되고 대기업이 입주가 되고 그만큼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자, 유입이 되는 만큼 뭐가 필요해요? 여보세요? 네네. 저 혼자 혼자 말하나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뭐가 더 필요해요? 살 곳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집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한데 이 집들은 누구나 대기업이 입주한다라고 하지만 소득 수준이 다 높진 않죠. 네. 예, 소득 수준이 다 높지 않으니까 다양한 주거 형태의 그런 주거 종류가 필요한 거예요. 주거지가. 아파트도 필요하고 주상복합도 필요하고 다가구 주택도 필요하고 다세대 주택도 필요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족하는 지역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밤새 얘기해도 부족해요. 그만큼 개발 호재도 많고 인구의 유입도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해놓으시면은 저는 분명히 위치나 아니면 지역이나 선택은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발 호재나 그런 부분들 더 궁금하시면은 전화번호 한번 남겨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목요일 더 자세한 상담과 그리고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는 강연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먼저 예약 신청 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더욱더 앞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민 이사님과 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에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